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 이론가이자 경제사학자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부의 세계사란 책을 써냈습니다. 그는 인류의 번영을 이루게 된 요인에는 4가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첫째, 재산권, 둘째, 과학적 합리주의, 셋째, 자본시장, 넷째, 통신과 운송수단의 발달입니다. 이 번영의 조건을 갖춘 나라는 더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락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조건의 표본이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도체 마이크로칩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한국이 이나노 마이크로칩 개발 경쟁에서 대만을 따라잡거나 추월하면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했죠. 이런 관점에서 한때 가난했지만 지금은 부유해진 나라 톱5를 얘기합니다. 먼저 5위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과거 수산업이 주류를 잃었고 북유럽에서는 경제 규모가 가장 작은 나라였죠.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발견되면서 고임금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후 해외 투자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현재 노르웨이는 북유럽 최고의 부국으로 성장했죠. 4위는 싱가포르입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의 경제는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였던 싱가포르가 현재 $60,000가 넘기까지 성장하게 된 이유는 리컨유라는 지도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동남아 허브로서 기능이 가능한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에 주목해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죠. 또한 영어를 제1국어로 정하면서 영어 위주의 교육 정책을 실시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교역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3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를 훌쩍 넘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이를 뛰어넘는 인적자원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죠. 제조업과 수출로 짧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통신과 운송의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2위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경제 성장 비결은 주요 산업인 시계, 제약, 금융산업에 집중한 것에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밀기계 공학 기술은 시계를 제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고 전통적인 수공업이 고품질의 시계를 만드는 데 한몫했죠. 제약 부문에서는 알프스 산맥이 풍부한 약초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약초를 알약으로 가공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산업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스위스의 금융은 시계와 제약 산업에서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위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2022년 1인당 GDP $100,000를 달성하며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일랜드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였고 영국의 식민지로 잦은 수탈을 당하며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921년 독립을 했고 1990년도 후반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미국 등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지금은 세계 유수의 기업 구글, 애플 등의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때는 가난했지만 지금은 부유해진 나라 톱5 국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5나라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GDP $30,000 이상 되는 규모 있는 국가라는 점도 생각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4나라는 전부 인구 1,000만 이하에 한국 경제 규모의 50% 이하의 소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별다른 부존 자원 없이 많은 인구로 한국이 이룩한 경제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